여러분 잘 보이죠? 화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끄고 화면 세팅 잘 됐나 한번 다시 보자. 오케이 잘 됐다. 오늘은 탈선 안 될 것 같은데? 잘 열린 건가? 그래서 언제 시작한다고요? 아 맞다, 이거 오디오 높여야지. 됐다. 여기서 3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시작할? 두근두근거려. 와. 잠깐만, 이거 창문을 닫아야 된다는 걸 잠깐 잊고 있었어요. 언제 시작하노? 언제 시작하노? 웰트 씨에게 이런 면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빼미 씨와 일찍 만났다면 제 창작 인생이 더 흥미로워졌을 것 같군요. 새로운 작품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무명객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아직 구상 단계예요. 열차의 친구들도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 있죠. 하지만 주요 줄거리는 영감이 아직 떠오르지 않네요. 이러면 어떨까요? 이러면 어떨까요? 저희가 기획에 참여하는 거죠. 각본이라면 저희도 관심이 있거든요. 보안 요원 도와주세요! 뭐야? 이 게임의 규칙은 현실과 비슷해. 다들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말하지만 질문과 대답이 이전의 선택에 꽁꽁 묶여 있어. 진정해. 카프인가 보네? 이번에 픽업이? 작별할 시간이야.
아니면 스토리인가? 모습을 바꾸고 신분을 갈아치우면 지난날의 죄가 사라질 줄 알았나? 미안해. 파멸! 우와. 금지령을 풀게. 내가 지닌 힘이 바로 불멸의 거목으로 가는 길의 열쇠. 이곳에 오니 기억이 나요? 이제 자네에게 맡기지. 너희 그리고 너 셋은 아무데도 못 간다. 전생의 법은 현생의 족쇄지. 너희가 찬란하고 고통받고 시기하고 무너지면 네게 소중한 걸 직접 파괴하길 원해. 어머머머머, 뭐야 이게? 그 정보 공유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모션을 키고 있기 때문에. 아, 소통방에 올리시면 되겠구나 이거. 어머 미쳤어. 미쳤어. 정보. 아, 다 못 여러분의 썼어. 세계에 잠깐만. 밤낮의 구분이 있는지 잠깐 모르겠지만 못 썼어. 아무튼 좋은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전 여러분의 친구 뺨이에요. 1.2 버전 불멸의 끝 프리뷰 스페셜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 3분을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 카프카 역할을 맡은 성우 사문영입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전 블레이드 역할을 맡은 성우 곽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웰트 역할을 맡은 성우 한신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 PV를 보고 설레는 마음이 좀 생기셨나요? 한신 성우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갑자기 치고 들어오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여러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일촉즉발의 상황 같아요. 곧 불이 붙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맞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필드와 적도 있어요. 저희 쪽은 준비 완료입니다. 네. 1.2 버전에서 선주 나부는 연맹 전체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척자도 선주의 여러 동천을 가로질러 봉인된 불멸의 거목 깊은 곳에 당도해 이번 사건의 원흉과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단항도 마침내 열차팀과 합류하게 돼요. 오. 다낭이 정말 고생이 많았죠. 맞아. 말 속에 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피디님, 이 부분 편집해 주세요. 자,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사실 이전 스토리에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았어요. 네, 경원 장군이 기병을 움직였는데 어떤 대열을 낚으려고 그런 건지 같은 것들이죠. 스텔라론 헌터가 몸을 날린 후 어디로 갔는지도 궁금해요. 도망간 건 아니겠죠? 이것도 편집해 주세요. 어쨌든 이런 의문점들은 이번 스토리에서 낱낱이 싹 밝혀지게 됩니다. 1.2 버전에서는 개척 임무 업데이트 외에 신규 캐릭터도 워프에 추가되는데요. 먼저 소개할 캐릭터는 블레이드입니다. 오. 블레이드가 오. 이제 보니 궁금하네요. 사람은 5이나 대가는 3일지니 혹시 그 중에 제가 있을까요? 전 모릅니다. 저도 모르죠. 잠시만요. 쳐다보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요. 제가 그 5 중에 한 명은 아니지만 대신 설명해 드릴게요. 블레이드의 그 제정신이 아닌 듯한 상태는 마각의 몸이 발작한 거예요.
그럼 평소에 어떤 모습인가요? 평소에는 잘 들어. 한마디면 끝나죠. 제가 설명할게요. 블레이드는 카프카의 언령을 빌려 자신의 마각의 몸을 억누릅니다. 맞아요. 아. 그래서 블레이드는 평소에 말이 없는 편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은데요. 블레이드를 녹음하는데 흥, 하, 후. 아휴, 이렇게만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도도한 블레이드는 어째서 스텔라론 헌터가 된 걸까요? 카프카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인가요? 중간에서 말을 전달하는 건 분명 카프카지만 근본적으로는 블레이드가 원하는 결과를 주겠다고 엘리오가 약속했기 때문이죠. 원하는 결과라면 복수인가요? 열차의 누군가는 또 악몽을 꾸겠네요. 복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이기도 해요. 장례요? 블레이드는 어쩌다가 불사의 몸을 얻게 되는 바람에 몸이 계속 재생돼요. 누군가가 죽여도 천천히 부활하죠. 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다니는 것도 바로 그 이유고요. 하지만 블레이드에게 불사는 축복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저주랍니다. 뭔가 어두운 과거가 있는 것 같군요. 이 부분은 개척자가 앞으로의 스토리에서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도록 남겨두자고요. 오케이. 이제 불사의 몸을 지닌 블레이드가 전투 중에 어떤 모습인지 알아볼까요? 블레이드는 파멸 운명의 길 바람 속성 캐릭터로 자신의 HP를 소모해 더 높은 피해를 가하는 게 특징이죠. 역시 불사의 사나이답군요. 그의 전투 스킬은 자신의 일정 HP를 소모해 지옥의 변화 상태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가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일반 공격, 불완전한 검이 무관 검수로 강화되어 단일 피해가 확산 피해로 바뀌죠. 궁금한 게 있는데 블레이드의 현재 HP가 그 일정량에 못 미쳐도 전투 스킬을 발동할 수 있나요? 소모할 때 HP가 부족하면 전투 스킬 발동 시 블레이드의 HP가 1포인트로 떨어져요. 와, 역시 불사의 몸을 지닌 사나이네요. 하지만 HP 감소는 블레이드에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블레이드의 HP가 감소하면 특성 효과가 충전되고 충전이 최대치까지 중첩되면 블레이드는 바로 모든 적에게 추가 공격 1회를 발동하며 일정 HP를 회복하죠. 블레이드가 필살기를 발동하면 그의 현재 HP는 HP 최대치의 반으로 전환되고 단일 적 및 인접한 목표에게 대량의 피해를 가해요. HP가 반이 된다니. 알겠어요. 그래서 치유받을 때 부질없어 라고 한 거군요. 그렇죠. 전투 중 블레이드가 손실한 HP가 높을수록 필살기가 가하는 피해도 높아집니다. 블레이드의 비술 업계 관내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HP를 소모하고 전투 진입 후 모든 적에게 바람 속성 피해를 가해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피해를 가하다니. 자신의 고통을 기반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의 필살기 대사는 이렇습니다. 이 절경을 가질 순 없지만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 와우. 그럼 블레이드를 알아봤으니 이제 그의 동료를 소개해보죠. 역시 스텔라론 헌터의 일원인 카프카입니다. 요후. 언니다. 와. 저 진짜. 카프카는 익숙한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해요. 개척자가 눈을 뜨고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다들 추측은 멈춰주세요. 피디님이 그냥 넘어가라고 하시네요. 그럼 허락받은 내용을 말해볼까요? 카프카는 우주정거장 헤르타에 나타나 스텔라론을 개척자 몸 안에 이식합니다. 그 후에 또 열차 통신을 가로채 은하 열차를 선주 나부로 가게 만들었죠. 뭔가 개척자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같다는 느낌이 드는걸요? 그건 스텔라론 헌터에게 각본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척자 자신의 선택도 매우 중요해요. 작가와 연출자와의 관계 뭐 그런 거죠. 네 의지로 그 결말에 도달해봐. 좀 멀리 갔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대사는 카프카는 왜 스텔라론 헌터가 된 건가요? 카프카는 푸테르게스 5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은 공포가 뭔지 모르는 행성이죠. 공포라는 감정이 결여됐기 때문에 카프카는 자기 생명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오가 변화를 약속하자 흔쾌히 일원이 된 거고요.
자신은 공포를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공포에 떨게 하죠. 아, 이 철경을 가질 순 없지만 스톱! 거기까지. 블레이드 파트는 끝났다고요. 맞아요. 이제 잘 들을 차례예요. 자, 방금 전 상황은 잊고 일단 카프카의 전투 미학에 대해 감상해 볼까요? 잘 들어. 카프카는 공허 운명의 길의 번개 속성 캐릭터로 적에게 지속 피해를 추가로 발동할 수 있어요. 옆에 올라 그녀의 있다. 전투 스킬은 적에게 번개 속성의 확산 피해를 가하죠. 적이 지속 피해 상태라면 바로 지속 피해를 1회 추가로 발동해요. 그러니까 적이 이미 지속 피해 상태라면 적의 턴일 때 피해를 1회 발동하고 카프카에게 명중되면 지속 피해가 추가로 또 1회 발동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발동된 피해는 기존의 지속 피해를 소모시키지 않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인 거죠. 그 밖에도 카프카는 동료가 일반 공격을 발동하면 추가 공격을 가해요. 또한 필살기는 모든 적에게 번개 속성 피해를 가하고 일정 확률로 피격된 목표를 감전 상태에 빠뜨립니다. 게다가 현재 감전 상태인 적에게 즉시 1의 피해를 주죠. 카프카의 비술은 일정 범위 내의 모든 적을 공격할 수 있어요. 전투 진입 후에는 모든 적에게 번개 속성 피해도 가할 수 있고요. 와, 정말 쩐다. 우아하네요. 쩐다. 카프카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니 전투 미학 역시 아름답죠. 그녀의 스킬은 마치 적을 거미줄로 끌어들여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뿡. 와, 제가 생각하는 카프카의 이미지와 딱이에요. 뿡! 빵.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소개할 친구는 듬직하고 긍정적이고 뜨거운 청년입니다. 아, 누군가요? 바로 벨로보그 하층 구역에서 온 루카예요. 얘도 나오네? 와, 베넷 같다. 그 광추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 이제야 알겠군요. 광추와 좀 다른 것 같은데? 루카는 하층 구역의 격투 선수로 무쇠팔뚝 루카라고 불립니다. 그는 와일드파이어 멤버이자 올레그의 제자죠. 하층 구역에 격투 클럽이 있던데 그곳이 루카의 활약 무대겠네요. 역시 예리하셔라. 루카는 격투 클럽의 챔피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숙한 두더지파의 유능한 일꾼이자 행동 거문이죠. 두더지파 멤버라고요? 루카도 이 사실을 압니까? 알겠죠. 어쨌든 루카는 하층구역 어린이들과 사이가 참 좋아요. 그가 격투를 하는 이유도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고요. 자, 이제 시합에서 볼 수 있는 루카의 멋진 순간들을 감상해 볼까요? 루카는 공허 운명의 길의 물리 속성 캐릭터로 여러 차례 공격 후 일반 공격 강화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전투 스킬은 지정된 단일 적에게 물리 속성 피해를 가하고 일정 확률로 목표를 열상 상태에 빠뜨려요. 전투 과정 중 루카는 여러 종류의 공격 방식을 통해 투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투지가 일정 스택 수에 도달하면 루카의 일반 공격은 일반 공격 강화로 업그레이드 되죠. 그의 일반 공격 강화는 누적으로 4단 피해를 가하고 최후의 일격으로 적이 현재 받는 열상 상태에서 추가 피해를 1회 발생시킵니다. 젊어서 그런지 힘이 넘치는군요. 젊어서 그런지 힘이 넘치죠. 루카가 필살기를 발동하면 피해를 가하는 동시에 투지를 획득하고 일정 확률로 해당 목표가 일정 턴에서 받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그의 주먹이 저 빼비만큼 크게 느껴지네요. 루카의 주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단단한 기계팔이 아니라 격투에 대한 그의 열정이에요. 탐사 과정에서도 루카는 비수를 발동해 적을 공격하고 전투 진입 후에도 투지를 획득할 수 있죠. 언제나 격투의 혼을 불사른다는 말씀이군요. 새로운 친구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1.2 버전 워프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5성 광추 2개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파멸 운명의 길 광추, 닿을 수 없는 저편입니다. 블레이드가 걸핏하면 중얼거리던 절경의 그곳은 아니겠죠? 아마도? 땅의 마구잡이로 박힌 검을 보니 아닌 것 같네요. 아, 이 검들. 블레이드는 이 검들의 주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는 블레이드의 눈빛이 냉혹하고 무정한 거죠. 하지만 사실 부러움도 살짝 느껴진답니다. 아, 잠깐! 분위기가 또 가라앉았어요. 다음은 공허 운명의 길의 5성 광추,
기다림만 필요해를 알아봅시다. 와. 카프카는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먹을 건 아니겠죠? 맞춰보세요. 왜 절 쳐다보시는 건가요? 음. 1.2 버전 초반부에 개척자님은 캐릭터 워프 길 잃은 영혼에서 한정 5성 캐릭터 블레이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광추 이벤트에서 5성 광추 닿을 수 없는 저편의 획득 전반 확률도 블레이드, 상승하죠. 후반 카프카. 1.2 버전의 후반부에서는 캐릭터 워프 잠 못 드는 밤에서 한정 5성 캐릭터 카프카와 4성 캐릭터 루카를 획득할 수 있어요. 같은 기간에 광추 이벤트 워프에서는 5성 광추 기다림만 필요해 획득 확률도 상승한답니다. 자, 배너 정보 소개도 끝났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 볼게요. 네. 근데 왜 오늘따라 맞나 이거? T7H Z TCTX 아 맞다. 아이고. 돌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1.2 버전에서는 개척자가 여러 동천을 가로질러 보스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새로운 필드 단정사와 인연경도 1.2 버전에서 개방됩니다. 단정사라 단약을 제조하는 곳 같은데요. 네, 단정사 역시 나부 6부서 중 하나예요. 나부 6부서에 어떤 곳이 있는지 아시는 분? 단정사, 태복서... 천박사, 공조사, 운기군. 나머지 하나는 뭐였죠? 바로 지형사입니다. 아 맞다. 단정사는 지용사. 나부의 선도를 보여주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기황의 의술을 연구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부서로 바뀌었어요. 장락천에서 개척자는 단정사 사람들과 마주쳤었어요. 그치? 아마 그때 수상한 점을 눈치챘을 거고요. 저 PD님이 저희에게 계속 시청자 여러분과 밀당하라고 요청하시네요. PD님의 운명의 길이 뭔지 다들 아시겠죠? 단정사에 인접한 인연경은 바로 비디아다라족의 거주지로 대부분이 수몰된 곳입니다. 아유 화제 전환이 참 부자연스럽네요. 이 정도는 약과죠. 단정사와 인연경의 새로운 수수께끼 컨텐츠도 개방됩니다. 불멸의 거목으로 향하는 길에는 꽤 많은 신규 도전이 기다리고 있나 보네요. 아주 기대됩니다. 한신성우님, PD님에게 항복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자, 이 블레이드 두 오고 싶어, 필드에서는 새로운 적도 등장합니다. 산바위 같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저기, 괴수 장우. 스치죠? 인간이라는 무게를 벗어던지고 선도에서 다시 태어나 참된 몸이 되었다는 승로천인. 그리고 연경? 에? 장군의 기병이 어째서 웅기군 호위병과 싸우는 거죠? 그 답은 1.2 버전 스토리에 있습니다. 새로 연경이랑 추가된 적 싸운다고? 셋을 알아봤으니 이제 드디어 선주의 보스가 등장할 때군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등장한 불멸의 펜틸리아. 와 이쁘다. 와. 펜틸리아는 파멸과 풍요의 힘을 겸비하고 있죠. 네? 1단계에서 풍요의 혈련을 소환합니다. 풍요의 혈련은 자신의 HP를 회복하고 아군의 전투 스킬 포인트를 감소시켜요. 이건 전적으로 상대에게 불리하군요. 그래서 불리하긴 하잖아. 적절한 타이밍에 풍요의 혈련을 처치하는 게 관건입니다. 풍요의 혈련을 처치하면 아군은 전투 스킬 포인트를 3개 회복해요. 어? 빼앗았다가 돌려줬다가 다시 뺏기면 안 되죠.
2단계에 진입하면 펜틸리아는 파멸의 힘을 사용해 파멸의 혈련을 소환합니다. 파멸의 혈련은 HP 최대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개화 상태에 진입 시 단일라 아군에게 피해를 가해요. 파멸의 혈련이 개화 상태가 아닐 때는 우리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가요? 파멸의 힘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겠죠. 맞는 말씀. 파멸의 혈련이 개화 상태가 아니라면 강인성의 피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꽃이 피는 틈을 타서 재빨리 약점을 격파해야 한답니다. 자, 이제 펜틸리아의 3단계 모습입니다. 3페이지까지 금색의 있는 거야? 펜틸리아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이건 직접 체험해 보시죠. 펜틸리아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지, 어째서 풍요와 파멸 두 가지 힘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니까 그 답은 1.2 버전 스토리에 있습니다. 스텔라론 먹은 거 아니야 얘가? 보시죠. 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메인 스토리 전투를 체험한 후 불멸의 펜틸리아도 전쟁의 여운에 추가되어 블레이드와 카프카, 루카에게 필요한 행적 고급 재료, 무한한 가짜의 여한이 드랍됩니다. 전쟁의 여우는 매주 보상 수령 가능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미리 계획을 짜두시는 게 좋아요. 1.2 버전에서는 천인의 형체, 정체된 허영도 추가되어 신규 캐릭터 승급 재료 천인의 유해가 드랍됩니다. 이건 블레이드에게도 필요한 승급 재료죠. 이제 1.2 버전에서 만나게 될 신규 이벤트를 소개해드리자고요. 와. 네. 자, 첫 번째 이벤트는 진기한 이야기입니다. 선조 나부의 위기가 잠시 일단락되면 무명객의 업적은 널리 퍼지게 됩니다. 별댄목의 바다 이야기꾼 서연 선생은 은하열차 스토리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각색하고 싶어 하는데요. 야, 이야기꾼이라니 뭔가 친근하네요. 스토리를 예술적으로 가공하고 편집하는 게 PD와 비슷하네요. 개척자의 스토리가 어떻게 각색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치, 서연 그치. 선생은 스토리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기 위해 주인공 템플릿을 줄 거예요. 직설적인 이름이군요. 이건 환상극 제작사의 극작가가 지필 작업에 산업화를 노리고 만든 비장의 무기라고 들었어요. 이대로 따르기만 하면 중독성 강하고 가슴 뛰는 이야기를 창작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주인공 템플릿을 채우려면 개척자는 서연 선생과 함께 전투를 벌였던 곳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주인공 템플릿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어떤 조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이니까요. 주인공 템플릿이 완벽해지면 개척 의협기도 완성됩니다. 우와, 진짜 재밌어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 이벤트인 지하 보물찾기를 알아보죠. 하층 구역의 보물 감정사 마이너 램프의 발라웨이가 다시 등장합니다. 벨러보그의 큰 광산구역에서 고대 유적이 발견되었다는데 거기에 묻힌 수많은 고대 유물과 진귀한 보물이 개척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베테랑 보물 사냥꾼 악사이의 관찰 결과를 보면 이 유적 밑에는 더욱 거대한 공간이 있고 그곳에 묻힌 고대 유물이 훨씬 진귀하다네요. 하지만 유적 깊은 곳으로 가는 길은 위험천만합니다. 보물 사냥꾼은 유적의 봉쇄된 구역을 탐사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구력을 소모해 조금씩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봉쇄된 구역에는 보물도 있지만 위험도 가득해요. 아, 기쁨과 위험이 공존하다니 카프카가 좋아하겠는데요. 보물을 획득하려면 지구력뿐만 아니라 담력도 필요하죠. 봉쇄된 구역에서는 적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고급 아이템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래층 구역으로 향하는 출입 카드도 찾을 수 있어요. 야, 이런 곳에서 혼자 보물을 찾다니 보물 사냥꾼도 꽤나 외롭겠네요. 그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탐사 과정에서 보물 사냥꾼은 익숙한 동료와 우연한 만남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걸 우연한 만남이라고 불러요? 그러게요. 그러게. 보물 사냥꾼에게 특별한 보상은 없나요? 물론 있죠. 지하 보물찾기 이벤트에서는 일반적인 성옥 등의 보상 외에도 토끼는 어디에? 라는 테마의 채팅 대화창을 획득할 수 있어요. 와. 토끼는 이 대화창에 있잖아요. 사실 저건 보물 상자예요. 아니, 이 대화창의 테마 이름이 토끼는 어디에? 인 거죠. 그러니까 토끼는 보물 상자 안에 있는 거죠? 1.2 버전에서 문자 메시지와 채팅창 기능이 처음으로 오픈됩니다. 이제 개척자님은 채팅창을 획득해서 채팅 대화창을 바꿀 수 있어요. 친구와의 채팅 화면뿐만 아니라 게임 캐릭터와 교류할 때도 새로운 채팅창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우와. 오, 토끼의 생김새를 보니까 클라라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니까. 그럼 이 토끼는 스바로그 보스가 디자인한 걸 수도 있겠네요? 상상력이 뛰어나시군요. 아무튼 대화창은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에요.
현재 보유 중이거나 획득 가능한 대화창을 확인해서 기존의 대화창을 변경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이벤트는 신기한 저금통은 어디에?입니다. 쟤 찾는 것도 있어? 이 버전에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군요. 그러게. 다행인 건 이것들은 전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벨로보그의 레긴이 최근 새로운 장치 233호 자체 제작 감지기를 연구했어요. 이건 신비한 좌표를 감지할 수 있고 그곳에는 미지의 이상 반응이 숨겨져 있죠. 그 이상 반응이란 게 저금통이었나요? 거야? 저금통이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귀여워서 처치하기 망설여져요. 저금통을 처치하면 성옥이 나와요. 60개나. 아름다운 시절은 끝이 있는 법이죠. 이 밖에도 1.2 버전에서는 망각의 정원도 그쵸, 귀엽죠. 업데이트됩니다. 새로운 선주 기업 불사의 약 원정기가 오픈되죠.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아 뭐야? 게다가 망각의 정원 선주 기업 첫 번째를 클리어하면 4성 캐릭터 어공도 획득할 수 있어요. 망각의 정원뿐만 아니라 너무하네? 시뮬레이션 우주도 업데이트될 예정이에요. 시뮬레이션 우주 제7세계가 아니 1.2 버전에서 솔직히 어공원이 개방된답니다. 뽑으려고 신규 모아뒀는데 차원 장신구 무별 경기장과 부러진 어공원이가 물을 용굴도 풀란다니. 제7세계 몰입 장치에 추가될 거예요. 1.2 버전에서 이미지가 개방되는 귀여운 차원 거죠, 분열 이미지가. 이벤트 기간에 시뮬레이션 우주 도전을 성공하면 아, 또 일정 저거 횟수의 2배 보상 차원 주네? 장신구 아, 2배 나와야 좋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도망갈 때 또한 화내는 건 한정사의 맞아요. 침식된 터널에서 새로운 터널 유물 장수를 HP 원하는 제자와 순간랑 가상 속도 공간을 순간이네. 누비는 메신저도 획득할 수 있어요. 근데 1.2 속도 버전에서 증가는 개방되는 어느 기묘한 영역 캐릭터들이 이벤트 있어요, 기간에 보통? 침식된 잘 터널 모르겠는데. 도전에 성공하면 일정 횟수의 터널 유물 2배 보상을 저는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그 누구야 빠르게 모치게냐. 설명하다 보니 피곤하네요. 다음은 여러분이 저 소개해 일단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자, 나네. 1.2 버전에서는 두 개의 동행 임무, 낯선 연결, 여인의 수렵 편지와 계열 난 쪽인 하늘을 거예요, 느껴버렸거든이 오픈됩니다. 동행 임무, 아. 낯선 여인의 편지에서 그럼 다낭 개척자는 주면 되겠다. 카프카의 부탁을 받게 되죠. 개척자는 뭐라고 회신해야 할까요? 그러게? 전 한마디만 할게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면 후회할 짓은 하지 말렴. 그 답은 1.2 버전 사랑해. 스토리에 있습니다. 쉬러 가신 거 아니었어요? 녹음기 반복 재생인 것 같은데요? 동행 임무, 난 하늘을 느껴버렸거든에서는 회성항에 오성다낭, 무슨 은월 일이 생깁니다. 이것죠. 개척자가 그곳으로 가보니 네, 곤경에 아마 처한 다른 거 쓸 소녀가 것 있죠. 같아. 그 소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공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번 은하 탐구 생활을 시청해 주세요. 대사를 바꾸니까 혼선이 됐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다리신 혜택 이벤트예요. 1.2 버전에서 별의 선물 출석 체크 이벤트가 다시 등장합니다. 저건 또 왜 이벤트 풀어? 기간에 누적 로그인 7일만 달성하면 오마이. 별의 궤도 전용 티켓 10장을 수령할 수 있죠. 와, 출석 좋은데? 체크 이벤트라니 긴장되고 짜릿해요. 그러게. 너무 좋아. 그러면 먼저 그럼 블레이드 긴장되고 뽑을 수도 짜릿한 있는 소리잖아. 리딤 코드부터 공개하죠. 이게 마지막 리딩 코드입니다. 내 거 앞에 있는 거 어디 갔어? 채팅창이 안 보여. 신기하네. 이거 맞겠죠? 복사. 시간이 참 빠르네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2 버전의 신규 컨텐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건 뭔가요? 그야 물론 보스전이죠. 열차팀이 똘똘 뭉치는 잠깐만, 거잖아요. 이거 특히 수정해야지. 예전 종말 괴수와 쿠쿠리아의 싸움은 웰트가 열차에서 수정해야지. 지켜보기만 했거든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전장에 투입되다니 보스 펜틸리아와의 최후의 대결이 엄청 기대돼요. 전 블레이드가 1.2 버전에서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데요. 액션씬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차! 같은 대사가 많았거든요. 게다가 드디어 다낭과 만나니까 어떤 불꽃을 일으킬지 정말 다낭이랑 기대가 만난다고? 됩니다. 전 두말할 것도 없이 개척자의 각본 이벤트 진기한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엄청 궁금해요. 그니까. 1.2 버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PD님이 공개 금지라고 하신 내용은 개척자님의 탐사를 위해 남겨둘게요. 와.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붕괴 스타레일 1.2 버전 프리뷰 스페셜 프로그램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개척자님들의 시청에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길 바라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만나요. 안녕. 안녕. 뭐야 이거? 뉴스 속보입니다. 스타피스 컴퍼니가 스텔라론 헌터를 체포하기 위해 수배령을 발령했습니다. 한 제보에 따르면 스텔라론 헌터인 카프카와 블레이드는 우주 보급소에 나타나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뭐래 이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스텔라론 헌터의 체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스텔라론 헌터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니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 수배령 내린 거야? 콜라보 이벤트라고? 뭐랑 콜라보 하는데? 어떤 거랑 하는데? 그건 알려주고 가야지. 저기요? 네. 에? 엔젤님이라고요? 저분이? 어머. 그래도 오늘 네 맞아요. 우아분님 안에 되시는 분 저분 원래 그 어떤 일 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자 일단 오늘은 녹화 중단.